그래서 이 10억 아파트인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감정가액이 한 9억 5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요? 세금은 무려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데 진심 뷰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증여할 때 어떻게 세금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10억 정도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10억 정도 아파트 증여를 하면 2억 4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처음부터 정해야 됩니다. 난 아파트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매매는 처음에 사고 팔 때 이게 얼마인지 딱 정해놨으니까 이 아파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는 그냥 공짜로 주고받는 거라서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특별하게 정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시가는 쉽게 말하면 시장의 가치입니다. 시장의 가치 앞글자에 따서 시가입니다. 우선 많이 나온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 시가를 줄이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를 낮춰서 아파트 가격을 적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국세청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세청은 주위 시세대로 신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주위 시세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는 없고요. 국세청이 증여를 할 때 얼마로 신고해야 되는지 시가를 딱 정해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가는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의 가치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인 가액을 말합니다. 이 말 참 어렵죠? 세법에서 정해놓은 이 시가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제3자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얼마에 팔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가를 정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가 1순위에서 3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이 되면 2순위나 3순위의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순위의 금액을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1순위는 이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액 등입니다. 매매 가액 등이라고 또 붙여놨죠. 등이라고 특별하게 말해놨으니까 매매 가액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매매 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 가액, 수용 가액, 경매 가액, 공매 가액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없을 거고요. 감정을 받지 않으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수용이나 경매 상황이 아닐 거니까 또 이 금액도 없을 겁니다. 다음 2순위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 이 말도 좀 어렵죠? 세법은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워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말 그대로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매매된 금액을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여하려는 부동산 근처에 매매된 부동산이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래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 아파트 얼마에 팔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물론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안에 매매된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고된 금액을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언제 매매됐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증여하는 아파트랑 비슷한 아파트가 단지 내에서 팔렸다고 해서 몇 년 전 가격을 시세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린 금액만 가져다 쓰겠다고 그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까지 기간 중에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시가를 적용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시세를 찾아봤는데 증여일 기준으로 이 기준 전 6개월 그리고 후 3개월 기간 중에 매매된 금액을 시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약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신고할 때까지 주위 아파트가 팔린 가격이 있으면 그 시세를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리하신 분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증여하려고 하는 시점 전 6개월 이내에 아파트 매매된 금액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서 알 수가 있는데 증여 신고를 하고 나서 이후 3개월 이내의 금액은 아직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증여하고 주위 시세대로 10억에 신고를 했는데 누가 한 달 후에 15억에 팔렸다고 그 금액이 또 신고가 되고 조회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시가는 증여하는 시점에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었으니까 내가 증여를 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의 금액은 또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 15억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억으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누가 한 달 후에 또 매매를 하고 그 금액이 15억에 팔렸다면 그 금액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이후 금액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일 이후 3개월에 들어왔더라도 증여일 신고일 이후에는 금액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상 증여를 했다면 미리 시가를 조회 빨리 해보고 빨리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내가 증여한 날 전에 매매가 됐는데 시가 조회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좀 늦게 해서 내가 증여일 신고할 때는 조회가 안 됐지만 하지만 그 내가 증여일 이전에 팔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늦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억울하지만 내 증여일보다 이전에 매매가 됐으니까 이 금액으로 수정이 되긴 할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중요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한 시점 전 2년까지 확장을 시켜서 그 매매한 가격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주위 아파트가 매매된 금액을 사용을 하려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매매된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이 기간 중에 매매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매매된 금액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전 6개월까지 매매된 금액은 없었지만 그 이후 한 1년 전 금액에 매매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년 이내의 금액도 매매 사례가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평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금액을 사용하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국세청이 엽니다. 그래서 국세청 좀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증여하고 2년 이내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이 금액을 좀 막 갖다 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세청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세청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에 따라서는 2년 전까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좀 이슈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가 2순위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3순위는 많이 알고 계시는 공시가격입니다. 기준시가로 부동산 금액을 계산을 해서 시가보다 아주 적고요. 이 금액으로 증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것은 3순위 공시가격입니다. 좀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증여 상담이 오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 상담을 하면 아파트가 얼마나 하는지 거래된 매매 사례가액을 우선 찾아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매매된 금액을 찾아보니까 3개월 전에 10억에 매매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10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는 없고요. 그냥 신고를 한 겁니다. 대부분 세무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세금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증여 금액을 정할 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서를 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해보면 1순위는 매매가액 등이고요. 2순위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3순위는 기준시가였습니다. 주위 아파트 매매된 금액이 10억이어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 2순위를 적용을 하면 10억으로 계산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가장 낮지만 3순위 금액은 사용을 못했죠. 그런데 1순위에 있는 금액을 혹시라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1순위에는 매매가액 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감정가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순위에 있는 감정가액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감정가액을 받으면 주위 매매된 아파트보다 낮게 감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근처에 시세가 있는데 감정을 받으면 그 금액을 낮출 수가 있냐? 두 번째는 감정평가 수수료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답변 드리면 말씀대로 주위 시세와 감정가액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주위 매매된 금액이 10억 정도인데 감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으면 증여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받을까요? 실제로 감정을 어떻게 받냐면요. 실제 감정을 받기 전에 탁감이란 걸 받습니다. 탁상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탁상 감정을 받아서 미리 감정가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다 하고 나서 감정을 의뢰를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증여세 많이 신고를 하고 있어서 탁감 여쭤보는 감정평가사분들이 몇 분 계셔서 상황 설명 잘 드리면
감정을 좀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게 가격을 받는 편이고요. 무조건 이 감정을 낮게 받는다기보다는 좀 빠르게 좀 잘 검토해서 받는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아파트인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감정가액이 한 9억 5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요? 세금은 무려 1,500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시는 증여세 신고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줘도 세금을 엄청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만 받아도 1,000만 원 이상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감정평가 수수료 한 10억 정도 되면 한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감정평가 한 군데만 하시면 되고요. 10억이 넘으면 감정평가 두 군데를 하면 됩니다. 또 두 군데 받으면 감정평가 수수료 2배 드니까 또 아깝다고 생각하실 텐데 10억 넘는 부동산은 또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감정을 더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정을 받아야 꼭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주위 시세대로만 증여하지 말고 탁감이란 걸 한번 받아서 증여를 한번 줄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 무조건 시세대로 신고하기 전에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탁감을 한번 받아보고 낮출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증여 신고해도 늦지 않잖아요. 증여세 상담이나 감정 받을 때 없으시면 저한테 상담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시가에 대해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알아봤고 감정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여 전문 세무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증여를 계획 짜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람 꼭 해주세요.